오늘 영상은 30년 산삼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과 함께합니다. 기운이 없으신 분들, 잠을 자도 항상 피곤하신 분들, 입맛이 없으신 분들, 체력이 약하신 분들, 현재 백진삼 30포가 들은 한 박스가 16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새벽의 축구 전문가 할인 링크로 들어가시면 13만 9,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날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 백진삼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링크를 통해서 백진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홈에서 또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토트넘이 정말 좀 심각해졌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 결과를 보면요, 맨유와의 리그컵 경기 승리 이후에 리그에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1무 3패거든요. 리그에서는 사우스햄튼전 이후에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가 많이 내려갔죠. 토트넘이 11인데 오늘 토트넘이 가장 먼저 경기를 치렀거든요. 브렌트포드, 웨스트햄, 맨유 요 세 팀이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브렌트포드는 승점이 똑같고요. 웨스트햄은 1점 차, 맨유는 2점 차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14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토트넘이 득실차도 최근에 계속 패배를 하면서 조금씩 깎이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12가 또 됐고요. 오늘 오히려 뉴캐슬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5연승을 거뒀고 득실차가 플러스 12가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요즘에 토트넘의 성적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경기는 약간의 그 경기 시작 전에 이슈가 있었죠. 독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오늘 경기 전 훈련에서 7명밖에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터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손흥민, 비수마, 메디슨 요 3명의 선수는 벤치 출발이었죠. 아마 이 선수들도 독감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드라구신과 그레이 2명의 선수도 독감에 걸렸다고 알려져 있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선수만큼은 안 나오면 센터백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드라구신과 그레이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토트넘이 이 베스트 11 명단 자체를 구성하기도 좀 어려웠던,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센터백을 받고요. 사르와 베리발, 비수마가 컨디션이 독감 때문에 안 좋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수비라인 보호하는 선수 없이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했고, 메디슨이 없으니까 볼을 앞으로 전개하는 게 안 됐고, 손흥민이 없으니까 왼쪽 측면에 베르너가 오늘도 역시나 영향력 없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독감 이슈 때문에 토트넘이 경기 자체가 좀 안 풀렸던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기면 감독 입장에서 약간 좀 조절을 하잖아요. 경기에 대한 좀 조절, 전방 압박도 조금은 덜하고, 그리고 달려나가는 것도 조금은 덜하고, 오늘 베스트 11에도 지금 독감 이슈 때문에 좀 뭔가 걸리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아치그레이나 드라구신 같은, 그러면 너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았어요. 그냥 원래 베스트 11이 나왔던 것처럼 경기를 했습니다.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오스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뒷공간을 크게 열어두고 수비 라인도 높게 올리고 모든 선수가 달려나가는 이 패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달려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간격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볼을 전방으로 일단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모든 선수들도 다 달려요. 다 달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사르, 베리발 이런 선수들이 막 달려나가죠. 달려나갈 때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거리가 유지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나 선수들의 컨디션이 내려가 있는 상황, 뭐 독감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든 선수가 달려나갈 때 뒤에 있는 선수가 따라 올라와야 되고, 역습을 당할 때는 수비 라인이 내려갈 때 앞쪽에 있는 선수가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런 이제 상황에서 계속 역습을 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을 보면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포로, 클루셉스키, 메디슨, 손흥민, 솔랑키, 정말 수많은 선수가 거의 동일선상에 위치해요. 이 동일선상에 위치한다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 동일선상에서 볼을 뺏기잖아요. 뺏기면 볼이 조금만 올라가도 요 동일선상에 있는 선수들은 볼보다 뒤에 있는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공격을 할 때도 선수들이 저렇게 일렬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야 볼을 뺏겼을 때 볼보다 뒤에 있는 선수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선수가 달려나가니까 달려나가다가 공을 뺏겼습니다. 여기서 뺏기니까 이 앞선 라인에 있던 토트넘의 모든 선수가 패스 한 번만 뉴캐슬이 앞으로 하면 다 볼 뒤에 있는 선수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뉴캐슬이 앞을 바라봤을 때 토트넘의 선수들은 몇 명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장면 보세요. 토트넘의 정말 수많은 선수들 동일선상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뉴캐슬이 볼을 뺏어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만 한번 보내주면 그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선수가 볼보다 뒤에 있는 선수가 되는 거고 뒤에는 4명의 선수만 남게 됩니다. 이러면 뉴캐슬 입장에서 한 번만 볼을 끊어서 공격으로 올라가면 앞으로 패스만 한 번만 주면 4명의 수비만 상대하면 된다가 되는 거죠. 너무 편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도 측면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랑키가 볼을 잡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솔랑키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다 앞으로만 달려나와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랑키가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이 패스가 약간 부정확했어요. 그래서 끊깁니다. 끊겼는데 패스를 앞으로 한 번만 보내주면 앞쪽에 있던 나머지 선수들 다 바보가 됩니다. 바로 역습할 수 있는 기회를 뉴캐슬이 얻게 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수많은 이제 토트넘의 선수들은 뉴캐슬의 공격보다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토트넘이 너무 과도하게 모든 선수가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렇게 달려가는 게 성공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 오늘 득점 나올 때 오늘 여기서 이제 포로가 볼을 잡았을 때 베리발이 잘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여기서 탈압박이 한번 됐죠. 그리고 베리발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의 많은 선수들이 앞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베리발이 볼을 끌고 전진할 때 클루셉스키, 솔랑키, 존슨 다 앞으로 뛰면 뉴캐슬의 수비 라인도 뒷걸음질을 치겠죠. 자연스레. 그래서 베리발이 끝까지 볼을 몰고 왔을 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다 또 1열이에요. 1열로 서 있는데 이렇게 1열로 서 있으니까 뉴캐슬의 수비 라인도 어쩔 수 없이 1열로 약간 뒷걸음질을 쳐요. 그러면 요 앞 공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공간으로 뒤에 있었던 포로가 올라오고요. 요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선수가 앞에 있으니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로가 크로스를 올리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로가 크로스를 올릴 때 솔랑키의 움직임이 참 좋았어요. 살짝 나오다가 뒤로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트만이 파비안 셰어가 이제 옐로 카드 5장을 받으면서 오늘 못 나왔기 때문에 보트만이 나왔는데 보트만의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 보트만은 작년 3월에 나온 경기가 마지막 경기예요. 햄스트링 파열이 됐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오늘 선발로 나온 경기였어요. 복귀하는 경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랑키가 뒤로 뛰어들어갈 때 보트만이 순간적으로 솔랑키를 놓쳤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았죠, 보트만이. 경기 감각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포로의 크로스, 솔랑키의 득점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요 득점이 나올 때 보면 모든 선수가 앞으로 달려가니까 수비가 뒷걸음질 치면서 포로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 그래도 저런 이점이 있구나. 가끔 가다가 저런 장면이 나오면. 근데 토트넘은 매번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몇 장면 보여드리면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오스틴이 볼을 잡았을 때 솔랑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솔랑키가 볼을 잡을 때 토트넘의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다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좀 밑에서 대비가 되고 있는 선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솔랑키의 볼을 받아줘야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선수가 앞만 보면서 달려요. 그런데 하필 여기서 또 솔랑키가 볼을 뺏겼어요. 솔랑키가. 뺏기니까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달려나오다가 순간적으로 역동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진영에서 볼을 뺏겼는데 패스 한 번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비 숫자와 공격 숫자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너무 쉽게 허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랑키가 볼을 잡을 때 뒤쪽에서 약간은 대비를 하고 있는 선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선수가 달려가 버리니까 공간이 나고 이삭이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뛰어가는 고든에게 패스. 고든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득점이 안 됐지만 여기서도 아주 위험한 장면이었죠. 다른 장면 보세요. 여기서도 포로가 볼을 잡아요. 볼을 잡았을 때 베르너, 솔랑키, 클루셉스키, 존슨 달립니다. 달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여기서 볼을 또 잘 잡았어요. 달려가면서. 근데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을 때 존슨, 솔랑키, 베르너 모두 달립니다.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저기서 누군가는 같이 볼을 주고받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뛰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이 독감 이슈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도 앞으로 볼을 뻥 차놓고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뒤에서는 못 올라오고 앞에서는 다 달려나가고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뉴캐슬의 미드필더 라인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런데도 토트넘의 공격진들은 다 달려나가고 있고 뒤에서 수비수들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무기력하게 둘러싸이면서 볼을 뺏겨요. 뒤에서 지금 사르랑 베리발을 비롯한 뒤에 있는 선수들을 못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뺏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쿨루셉스키가 혼자니까 여기서 뉴캐슬이 주고 받으면서 편안하게 3명이 한 명을 론도 하듯이 편안하게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뉴캐슬이 볼을 잡고 올라갈 때 너무나 편안하게 역습 찬스가 나옵니다. 이런 장면. 그리고 실점할 때도 보면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스로인이었거든요. 스로인이었고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볼을 받을 때 내려오면서 받으니까 등을 지고 있으니까 밑에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좀 있어야죠. 그런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다 달립니다. 달려나가서 내려오면서 스로인을 뺏기는 순간 또 달려나가다가 역동작이 걸려요.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빼앗자마자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 이삭. 그리고 이삭이 볼을 잡아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받아서 방향 전환 뒤로. 그리고 이제 볼을 잡으니까 이삭이 요 사이 공간 잡으니까 올라가던 선수들이 허겁지겁 내려오죠. 허겁지겁 내려오니까 여기 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볼을 받아서 뒤로. 여기서 방향 전환. 편안하게 방향 전환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측면에서 뛰어나가는 머피에게 이제 볼이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토트넘이 이제 센터백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반더벤, 로메로, 벤 데이비스 3명 부상. 그리고 오늘 드라구신도 사실은 독감에 걸렸다가 회복한 지 얼마 안 돼서 컨디션이 분명히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왔죠. 아치그레이도 전문 센터백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크로스를 머피가 이제 여기서 치고 달리면서 크로스를 올려요. 근데 드라구신과 아치그레이의 위치가 되게 이상합니다. 어떤 거냐? 머피가 밀고 들어갈 때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아치그레이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혼자 덩그러니. 아치그레이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아치그레이가 본인보다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안쪽으로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킥이 나오는 요 동일선상에 아치그레이가 서 있었다면 이삭이 이렇게까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치그레이의 이 위치 이상했고요. 드라구신도 본인이 뒤에서 아치그레이의 위치를 봤으면, 그리고 분명히 크로스가 본인의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드라구신이 너무 이번에는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치그레이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드라구신은 너무 안 들어와 있어요. 크로스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드라구신도 라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편안하게 아치그레이보다는 뒤에 있고 드라구신보다는 앞에 있는 아주 좋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드라구신이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볼을 걷어낼 수 있는 위치에 없었어요. 그래서 발을 쭉 뻗어서 이 크로스를 건드렸는데 제대로 못 건드렸죠. 그래서 건드린 게 이삭한테 가고 이삭이 득점. 요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뭐 토트넘이 오늘 너무 공격적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달려나가는 수비를 하는데 수비 라인부터 사실은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달려나가는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런 장면도 보세요. 토트넘의 전방 압박. 모든 선수가 막 압박을 해요. 심지어 이 장면 보면요. 쿨루셉스키, 사르, 베리발, 미드필더 3명이 다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심지어 뒤에서 수비 라인은 같이 못 올라오니까 요 뒤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뉴캐슬이 볼을 잡은 선수가 편안하게 한 번만 요 패스를 보내주면 모든 선수가 요 앞에 있는 선수가 또다시 볼보다 뒤에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 미드필더에서 모두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 칸만 넘어와도 뉴캐슬은 바로 역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도 않고 미드필더들이 다 올라가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위치 선정이 오늘 경기에 심지어 뭐 팀 내에 독감이 돌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과도한 압박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부상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특히나 수비 라인에, 그래서 오늘도 뭐 드라구신이 독감이 걸렸는데 회복이 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온 거잖아요. 수비수가 없으니까. 다 햄스트링 부상 당했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드라구신이 얼마나 그 컨디션이 이상했냐면 뭐 미스도 많았고요. 애초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세요. 이게 토트넘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그냥 볼 잡자마자 뻥 찹니다.
뻥 찼는데 이삭하고 드라구신의 1대1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드라구신이 먼저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엄청 넓었습니다. 드라구신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은데 오늘 독감 때문에 또 커버를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서 드라구신과 이삭이 붙었을 때 드라구신이 먼저 달려나갔지만 약간 망설이는 타이밍에 이삭이 빨리 달려들어서 여기서 먼저 볼을 갖다 댑니다. 이삭이. 요게 뉴캐슬의 두 번째 골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었죠. 요런 거 보면 드라구신이 오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어요. 좋은 자리를 선점했는데 체력적으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이 장면도 이번엔 아치그레이 볼이 뒤로 넘어왔는데 아치그레이가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을 했는데 컨트롤을 할 때 약간 컨트롤에 미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달려드는 고든에게 볼을 뺏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이없이 아치그레이가 고든에게 볼을 뺏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수비수들의 컨디션이 오늘 정말 좋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 실점할 때도 무리한 후방 빌드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독감을 걸린 선수들 중에 미드필더 라인에 메디슨, 비수마 주전 멤버 2명이 없었죠. 근데 비수마와 메디슨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선수들이에요. 왜냐면 비수마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꼭지점이 되어주는 미드필더죠. 그러니까 뭐 벤탄쿠르라던가 요 2명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서 앞으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 같은 경우는 압박이 들어올 때 탈압박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런데 오늘 사르와 베리발 2명의 미드필더니까 비수마처럼 수비라인 앞에서 기준점이 되어주는 미드필더도 없고 메디슨처럼 볼을 잡아서 앞으로 전개해줄 수 있는 혹은 탈압박이 가능한 선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뉴캐슬이 강하게 압박을 들어옵니다. 모든 선수에게 이제 압박을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사르에게 먼저 패스가 가요. 그리고 사르가 볼을 잡을 때 본인에게 수비가 달려들고 있고 베리발에게도 수비가 달려들고 있는데 달려드는 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베리발이 앞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가 볼을 잡자마자 달려나가는 베리발에게 패스를 줬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사르가 메디슨처럼 패스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르가 패스를 한 게 길었어요. 근데 이 길다는 뜻이 어떤 거냐? 베리발이 뛰어나갈 때 볼이 점점 더 베리발에게 멀어지죠. 패스가 기니까. 반대로 앞에서 달려들어오는 조엘링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 자체가 조엘링톤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베리발이 여기서 이제 사르의 부정확한 패스가 아슬아슬하게 이제 본인의 볼이 안 되니까 달려가서 가까스로 이제 볼을 건드렸어요. 건드렸는데 이게 또 조엘링톤을 맞고 기마랑이스에게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그 기마랑이스에게 볼이 떨어질 때 조엘링톤의 손에 맞았는데 이거는 핸드볼 반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 그 핸드볼로 불리는 경우 득점 장면에서 조엘링톤이 볼을 손에 맞았는데 이 의도성을 보냐 안 보냐잖아요. 근데 의도성을 볼 때랑 안 볼 때랑 정해져 있어요. 요 이제 상황에서는 어떤 그 기준이 있냐면 볼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 그리고 볼의 세기가 강하냐 약하냐 요 이제 그 기준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리발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너무 강하게 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는 조엘링톤이 이것을 반응하기가 어려운 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을 보려면 볼이 느리고 거리가 멀어서 볼이 오는 걸 봐야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의성을 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엘링톤이 손에 맞은 다음에 조엘링톤이 골을 넣었으면 그것은 의도성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핸드볼이에요. 왜냐면 그건 이제 손에 맞았을 때 의도성이 있든 없든 직접 골을 넣었을 때 핸드볼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을 넣은 선수가 손에 맞으면 무조건 핸드볼인데 조엘링톤이 직접적으로 골을 넣지가 않았죠. 이 의도성이 없는 손에 맞은 다음에 기마랑이스한테 갔고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아서 뛰어가는 고든에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고든이 득점을 만드는 모습.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불안한 후방 빌드업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 불안한 후방 빌드업에서 왜 메디슨과 비수마가 없는데 굳이 저렇게 무리해서 빌드업을 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뉴캐슬의 미드필더 라인들이 워낙에 압박을 잘하는 선수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후방 빌드업을 아슬아슬하게 해야 됐을까? 라는 게 어쨌든 의문이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자체가 사실 주전 멤버들의 뭐 독감 이슈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전히 강력한 압박, 여전히 라인을 올리는 전술,
공격적인 전술 이런 것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역전을 또 당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나고 어떤 인터뷰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그런 전술적인 컨셉, 축구 철학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 타협을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뭐 결국엔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가 들어오니까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비교적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비수마, 메디슨, 손흥민 요 세 명이 독감 이슈가 있으니까 컨디션이 또 100%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경기가 뉴캐슬이 그렇게 잘하는 경기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이 토트넘이 경기력이 안 좋은데도 뉴캐슬이 그 안 좋은 경기력을 이용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이게 드라구신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드라구신을 빼고 스펜스 그레이 전문 센터백이 없는 그런 수비 라인이었는데 뉴캐슬이 제대로 공략을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너무 무난하게 뉴캐슬이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추가 시간도 되게 길었죠. 10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너무 무난하게 토트넘이 당연스럽게 이제 좀 패배를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현재 토트넘이 일단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잖아요. 1무 3패. 근데 바로 며칠 뒤에 리그컵 4강전을 해야 됩니다. 리버풀과. 그리고 FA컵이 3일 뒤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리그 경기가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예요. 그러니까 뭐 리버풀과의 리그컵도 중요하고 근데 이 리버풀과의 리그컵 바로 직전에 지금 이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일단 그리고 이 리그컵과 FA컵 끝나고 다시 리그 경기가 아스날이에요. 심지어 그러면 리그에서 지금은 1무 3패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리그에서만 심지어 아스날 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토트넘이 너무나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안 좋은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브렌트포드가 사우스햄튼을 만나서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11등, 토트넘이 12등으로 내려갔어요. 점점 더 토트넘의 순위가 내려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팀 내부에 독감이 돌았다고 하는데 손흥민은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저는 괜찮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러면 독감에 걸렸던 선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보면 왜 오늘 메디슨, 손흥민, 비수마를 뺐냐? 라고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경기는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수마, 손흥민, 메디슨을 뺐다. 젊은 선수들 그러니까 베리발, 사르 그리고 베르너 이 선수들의 에너지를 초반에 쓰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손흥민, 비수마, 메디슨이 경기 전에는 독감에 걸렸고 독감이 나아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벤치다. 이런 이제 그 기자들의 뭐 트위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정말 말 그대로 손흥민, 비수마, 메디슨을 체력적인 문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에너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에너지를 1번으로 두고 달려드는 수비 싸우는 거 중원에서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두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를 뺀 거죠. 그런데 오늘 경기 중에 손흥민, 비수마, 메디슨이 들어가자마자 경기력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비수마, 메디슨이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데 뺐다 그리고 경기에서 졌다 라면 이거는 비판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